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지치기만 할 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은 하나뿐이야. 만약 내가 그 가능성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견디기 어려울 거야. 넌 아직 어려서 앞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난 그냥 지금 이 길만 생각해. 그리고 식구들이 언제쯤 돼지뼈를 더 먹겠다고 할지 그런 것만 생각해.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제 옆엔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덕질 덕PD 오늘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네요. 일반적인 덕질만 하죠. 하던 네. 덕질만 계속하고 네, 있어서 새로운 덕질이 없어서.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구절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속 한 구절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1939년 작품. 아, 네. 한 90년밖에 안 된 작품. 따끈따끈하네요. 네. 1세기 안 지난. 덕PD 왜 갑자기 이 소설을 오프닝으로 가져오신 건가요? 갑자기 분노의 포도. 네네. 왜 분노의 분노의 포도지? 포도지 왜? 네, 저희 책플리스를 쭉 이어서 들어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영화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네, 미나 예고해드렸죠. 리뷰, 네, 미나 미나 리뷰 리뷰. 시간인데요. 영화를 보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비전문가의 방송이라고 하지만 네네. 아무 준비 없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찾아보긴 하죠. 나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네. 준비를 한답니다. 방송을 준비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미나리의 정의삭 감독이 이 영화 분노의 포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원작이 돼서 만든 네. 영화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발견하고 뭐지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분노의 포도는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죠? 1930년대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네. 미국의 어떤 중남부에 살던 농민들이 여기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에 가면은 과일이나 모카 같은 걸 따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니 우리 동네에 일자리가 없는데 저기 있으니까 가야죠. 가야죠. 그쵸, 가서 그래서 해야죠. 그래서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작품이고 쉽게 말해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된 이주죠. 네. 그 불안정한 주거, 뭐 자연재해,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민이 은행 대출에 의존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또 인생의 굴곡이 담겨 있는 점 등등등이 영화 미나리를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비슷하구나. 네. 네. 저도 이 문장으로만 봤지만 보면서도 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막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도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다. 뭔가 현재의 삶이 안정적일 때는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뭔가 내게 딸린 식구들이 막 여럿이고 하면은 그냥 모든 삶의 기준이 식구들의 입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히고 현재를 입히고. 그런 책임감과 압박감이 느껴지는 문장으로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만 보고 사는 놈. 아, 내일만 원빈의 보고 대사인가요? 사는 놈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 못 이긴다. 왜냐면 지금 당장 한순간 한순간이 갈급한 사람들은 사실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남고 그치. 지금 나의 생존을 결정되는 요소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나 삶의 의지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은 거예요. 뭐 절박함이죠. 어떻게 미나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죠. 번뜩번뜩.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을 가져오지 않았나. 또 돼지 뼈를 먹었다는 것만 봐도 돼지 고기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이 소설 속 상황도 쉬운 녹록지 않은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거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감자탕 그러네. 먹을 때나 돼지뼈를 먹지. 그러네. 돼지뼈를 뭐 네. 삼겹살을 먹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돼지 뼈를 더 먹겠다고 할지 그런 그만큼 것만 생각해라는 힘들게 문장이네요. 사는 그래서 상황이네요. 뭔가 휴가 때라든가 좀 길게 왜냐면 근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다 두껍고 되게 빡세 보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다라는 평들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면은 뭔가 얘기가 숨어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영화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잠깐 참여 안내 듣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감상, 또 궁금한 점, 또 제안해 주실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방송 다 듣고 나서는 꼭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인스타그램
트위터나 해시태그 트위터에 항상 중요합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이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선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라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 알라딘 왜 혹은 뭐 알라딘이죠? 교보문고 제휴가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제휴는 쓰시는 아니고. 인터넷 서점 쿠폰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은 네.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덕PD의 3분 요약 한번 들어볼 텐데 스포가 있나요? 스포가 있는데 미리 알려주실 미리 거죠? 알려드릴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일단 없다는 거. 미나리 어떤 내용인지. 자, 미나리 어쨌든 지금 굉장히 화제의 작품이죠. 네, 저희가 지금 벌써 첫 주에 그쵸. 20만 명, 30만 명 가까이 봤다고 들었어요. 엄청나게 하루하루 음. 확인할수록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영화관에 다 걸려 있죠. 그쵸. 웬만한 아마도 데는 정말. 골든글로브 수상이 수상과 아마, 예. 그리고 이제 윤여정 배우의 어떤 그 20몇 관 음. 그 수상 기록들이 이제 오스카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엄청나게 자본이 들어간 무슨 마블 시리즈라거나 음. 그런 상업 영화는 또 아니잖아요.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영화냐? 미나리 좋아하세요? 전 좋아요. 그거 칼국수에 뭐지? 넣어 먹는 저는 미나리. 과메기랑 싸 먹을 때 먹는. 어, 굉장히 요즘 다양한- 삼겹살이랑 조합이 좋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미나리가 네. 향이 독특하니까 맞아요. 싸한 그 맛이 있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만 이렇게 통통 썰어진 미나리만 봤지. 음.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미나리는 맞아, 어떻게 맞아. 생겼지도 몰라요. 재배되는 맞아. 장면은 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미나리고 뭔가 이게 뭐 엄청나게 화끈한 작품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저희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자, 미나리는 198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많이 공개가 네. 됐죠. 자, 이 가족은 4인 가족입니다. 아빠는 제이콥, 엄마는 모니카.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딸 애니고요. 둘째 아이는 아들 데이빗입니다. 이 다 영어 이름인데 얘는 한국인들이에요. 네. 설정상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에서 이주해 간 거예요. 네. 자, 애는 그 첫째 딸은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다 컸어요, 사실. 똑 부러지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동생도 엄마 챙기고. 걱정할 줄 알고. 그렇죠. 살림도 덥고. 맞아요. 근데 반면 데이빗은 저학년이나 그보다 좀 어린 정도인데 아주 장난꾸러기. 천방지축 아주 귀여운 맞아요. 꼬맹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은 원래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다가 아칸소라는 좀 더 시골 느낌이 나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왜 이사를 했을까? 이거죠. 첫 장면이 이사하는 장면이에요. 음. 아빠 제이콥한테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대농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 거다. 아주 아메리칸 드림을. 그쵸. 꿔서 그냥 죽어도 말 꿔도 그대로 아주 크게 꾸신 아메리칸 거예요. 뭐 분노의 포도에서 돈 벌러 가는 그런 그 음. 이주하던 농민들 내 마음 같은 거겠죠. 음. 그래서 이제 모아놓은 돈도 털고 은행에서 막 대출도 받아서 땅을 삽니다. 네. 땅을 샀는데 근데 뭐 어쨌든 농사일이라는 게 오늘 내가 투입을 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 병아리의 성별을 감별하는 곳에 가서 부화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딱 보고 수컷, 암컷을 구분하는 건데 수컷은 소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고 암컷들만 길러지는 거예요. 그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한편으로는 이제 농장을 가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막 트랙터도 그 구해서 막 돌리고 그렇죠. 물도 막 대고 일꾼도 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장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모니카는 이 제이콥의 꿈 또는 야심에 100% 동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처음부터 나와요. 그 삐걱대는 장면들이. 당황하죠, 아주. 맞아요. 그래서 이 집이 이게 뭐야? 막 진짜 허 벌판 같은데 트레일러 하나 아무것도 있거든요. 없는. 우리가 약속한 건 이게 아닌데라는 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도시 주변에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인 데이빗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근데 모니카 입장에서는 이사를 왔는데 이 집이라고 있는 거는 막 바퀴 달린 트레일러 같은 트레일러. 거고 비 많이 오면 물 새고 어. 허리케인 불면 날아가게 생겼고 막 병원 가려면 차로 한참 가야 되니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농사라는 게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벌판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농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 제이콥의 어떤 꿈이라거나 그런 거에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서로 사랑하는 부분인데 이미 갈등의 씨앗이 영화의 초반부터 나옵니다. 어쨌든 병아리 감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농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다 바빠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빗의 심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병원까지 멀고. 거리가 애를 있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 할머니. 윤여정 배우 네. 연기한 모니카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데이빗 네. 입장에서는 순자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순자는 모니카의 요청 때문에 한국에서 날라와요. 근데 이제 멸치도 가져오고 고춧가루도 가져오고 고스톱도 가져오고. 그쵸, 핫도도 가져오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미나리의 씨앗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 미나리는 우리가 아는 그 미나리예요. 특별한 뭐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이 순자가 돌봐야 되는 손자, 그러니까 데이빗은 정작 할머니가 못마땅한 거예요.
차이가 어느 할머니는 좀 쿠키도 구울 줄 알고 인자 미소를 미국식 할머니를 지으면서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의 할머니는 아닌데 다정하고 고풍스럽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순자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 순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영화는 이 데이빗과 순자의 관계 그리고 또 맨 땅의 농장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그 제이콥의 하루하루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답이 보이지 않고 막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있는 모니카의 어떤 그런 감정들 또 이런저런 노력들을 비추면서 쭉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농장이 잘 될 거냐 데이빗과 순자는 무사히 지낼 거냐 총체적으로 이 가족은 잘 자리를 잡고 자라날 수 있을 것이냐 또 대체 미나리는 뭐냐 이런 그치. 질문들을 안고 보게 된 영화예요. 이후에 자세한 전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가족 영화예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되게 매운맛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막 좀비가 나오고 막 이런 살인이 영화. 난무하고 네. 그쵸. 그냥 가족 영화에도 이제 펜트하우스 어, 같은 걸 가족 영화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가족이 그렇게 가족이 죽고 죽이는 영화도 가족 영화로 할 수 있나요? 그쵸. 간만에 이제- 정말 순한 맛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낯선 땅의 좀 가족 영화기도 하지만 이주민들의 영화. 네,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려 이주민들의 영화고 그래서 이 한인 커뮤니티라거나 좀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겪게 된 낯선 문화라든가 어떤 교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한인이 미국으로 이주한 거니까 또 이런 이주와 관련된 경험도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족의 인물들도 좀 나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영화로 말씀드린 건 그게 모든 의미 있는 전개는 이 가족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영화라고 딱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족 영화라고 하면 또 가지는 편견이 있어요. 뭐 7번 방의 선물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최루성 영화들 그쵸. 혹은 답정너식 감동 코드가 있는 영화는 아니고 전혀 아니죠. 가족을 다루긴 하는데 어떤 관계의 역전이라거나 꽤나 파괴적인 설정의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잔잔하지만 유머 코드도 많이 있어요.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지루하지 않아요. 되게 맞아요. 쫄깃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웃다 울다 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저희가 오늘 한번 다 보고 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나리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그 미나리에 엄청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나리로 자수성가해서 미나리 키워서 아 미나리 거부가 고수와 되는 같은 거야. 거부가 되는 거죠. 웬일이야. 뭔가 이 미나리가 엄청난 역할을 하겠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네, 그랬는데 그렇지 아니었죠. 않더라고요. 네, 네. 예상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거. 맞아요. 저도 포스터나 이런 트레일러 영상들 보면 되게 따뜻한 톤이 느껴지고 또 음. 미나리라고 하니까 약간 리틀 포레스트 상상되는 거예요. 맛있게 뭐 해서 힘들게 먹- 막 치열한 삶을 피해서 어딘가로 피신한 아. 가족들이 나름대로 자급자족하면서 미나리 기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잠깐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면 나 안 보겠다. 근데 뭐길래 이렇게 상하이 받나 봤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예상과 정말 많이 벗어나. 음. 막 인종차별 당해가지고 막 핍박을 견뎌내고 막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네, 미나리. 네, 그 미나리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네. 영화의 결말과 아주 큰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포일러 구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음. 이어가시죠.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비켜라 이놈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먼저 팬티도 안 입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소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족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어쩔 수 음.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족 영화라서 그런지 또 특히 손자 데이빗이랑 할머니 사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게 정말. 됐는데 저부터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외할머니가 저 다 키우셨어요, 사실상. 저도 어. 저희 다 공통점이 어. 있네요. 저도 외할머니 전에 컸는데. 그렇다면 할머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럼요. 맞아요. 작품이었어요. 근데 데이빗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할머니 냄새 난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나쁜 의미의 할머니 냄새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할머니 자체에서 나는 채취일 수도 있고 할머니 곁에 있는 물건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할머니가 한국에서 심장이 데이빗이 많이 아픈데 좋으라고 한약을 그치. 가지고 온 가지고 거예요. 직접 다려주는 거야. 난 네. 뭘 만드나 했네. 근데 막 진짜. 사약같이 이제 검은 물이 나오니까 이 데이빗은 너무 싫은 거죠. 그 냄새가. 그걸 그쵸. 먹을 때마다 할머니 이걸 가지고 온 할머니가 되게 미워지는 냄새인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침을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서 미꾸라지를 고아주신 거예요. 아. 직접.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막 싱크대에 미꾸라지가 막 넘나들면서 그거를 막 뜨거운 물에 삶아서 구웠던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할머니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할머니가 미워지는 냄새인 거죠. 이 한약처럼. 근데 이제 엄마인
모니카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 익숙한 냄새들이나 그 채취 때문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한국의 냄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집에 왔을 때 딸을 위해서 고춧가루를 음, 가지고 오고 막 멸치를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울어. 보면서 막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것까지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모니카가 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는 좀 재밌게 너 멸치 때문에 우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 근데 멸치도 갖고 왔어요. 이러면서 울어요. 그 특히 예고에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마음 그게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그냥 쿡쿡한 고춧가루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비릿한 이제 마른 멸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참 떠오르게 하는 냄새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뻔하게도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냄새가 매주거든요. 네. 집에서 매주를 저희- 뜨셨나요? 네, 매주를 뜨셨는데 참. 옷의 냄새를까 뵈니까 절대 뭐 내 방에는 놓지 마 이렇게 싸웠던 생각이 나요. 아. 매주를 뜨면은 그거를 이제 묵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거를 자기 안방에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데 놔둬야 네, 되잖아요. 놔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열 때마다 항상 그 매주 매주 냄새. 냄새가 나고 명절 전에는 식혜를 이제 엿기름을 삭히는데 그러면 그 엿기름을 가라앉히는 것도 할머니 아랫목에 놨던 거예요. 그 문을 열 때마다 났던 그 냄새가 저한테는 그런 게 다 할머니 냄새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화사가 나와가지고 너무 공감됐어요. 네, 할머니 방에서 막 킁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냄새 난다고. 네, 돌아가신 것 같죠?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방에서 이제 화사가 놀러 와서 묵는데 할머니 옷이나 이런 데서 할머니 채취를 맡는 거예요. 근데 채취를 그리워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그 냄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전에 깊은 관계가 아니었으면 그 채취를 그리워한다는 거는 나올 수 없는 맞아. 행동인 거예요. 근데 데이빗도 만약에 할머니를 그냥 계속 낯설게만 보고 그랬다라면은 그냥 한약 냄새 정도로 할머니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빗이 어느 날 채취 가득한 그 할머니 품에 안겨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좋았거든요. 저도 막 거기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 옆엔 안 울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가 포인트가 봐요. 다른가 봐. 보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지.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장면에서 와 이제 데이빗도 할머니를 그냥 싫은 냄새, 할머니 냄새가 아니라 화사처럼 할머니를 되게 그리워할 만한 냄새로 기억하겠구나 싶다는 생각이 딱 이 장면에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변화가 그 전에는 데이빗이 할머니한테 안 안겨요. 맞아요. 일로 와보라고 해도 도망가고 뭐 숨고. 도망가고 엄마한테 할머니는 숨고. 진짜 할머니 같지가 않아 막 맞아요. 이러면서 자꾸 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장면 하나로 데이빗과 할머니 사이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구나라는 걸 예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까지 가는 과정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음. 처음에는 아까 이제 책디가 말한 것처럼 막 한약 먹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자꾸 뭔가 막 화투 꺼내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맞아. 그리고 할머니가 윤여정 배우가 욕을 너무 찰지게 잘해요. 맞아요. 애 앞에서 계속 욕하고 이놈아 막. 맞아. 그리고 막 애 놀리고 이거 맞아, 뭐 맞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일부러 디테일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할머니를 약간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손자, 어린 손자와 그런 어린 손자를 재촉하진 않지만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게 만든 어떤 그 맞아요. 묘한 밀당 같은 맞아. 그런 관계들이 쭉 펼쳐지다가 이제 데이빗이 마음을 열고 할머니한테 가는 그 장면이 있죠. 그게 초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와 데이빗은 약간 아웅다웅하는 콤비 같은 느낌으로 영화에서는 개그의 어떤 소재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활용이 귀여워. 돼요. 근데 그게 할머니의 이제 시선대로 우리가 너무 그 데이빗을 맞아, 귀여워하고 맞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같이 웃게 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감동으로 터지는 장면이 있다는 거. 네. 그게 다 쌓여가는 그 관계에 쌓여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 영화 자체가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신의 가족과 할머니를 대표적으로 뭐 향긋한 미나리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작품 안에 미나리 말고도 정말 서로를 기억하게 하는 냄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냄새에 초점을 맞춰봤고 덕분에 저 역시 뭔가 이 영화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게 하는 냄새? 근데 우리 할머니 떠올렸을 때 이 감독은 미나리에 빗대었다면 나는 어떤 것에 빗댈 수 있을까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던 책디 할머니를. 네,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민가족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제가 공감할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아, 저는 그렇죠. 토종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신토부리네. 네, 되게 보편적인 가족들의 이야기였고 심지어 제 동생이 심장병이 있었는데 아 진짜? 그것까지 어머, 비슷해서 감정이 그건 됐다. 완전 공감할 어. 여지가 많은 거 아니야? 할머니까지. 네, 그래서 계시고. 되게 많이 어디서 이걸 얻으셨지 이 아이디어를 설마 우리 집 얘기인가? 설마 나였어? 되게 착각할 정도로 되게 감동 포인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정유삭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이민자들의 서사라고 네. 했을 때 너무 특별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초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영화는 순수한 정체성 영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좀 특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소수자잖아요. 그 사회 소수자들의 얼굴을 스크린에 나타내기 위한 투쟁에 가까웠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다. 보편적인 좀 더 가족의 보편적인 얘기가 이야기들.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그렇죠. 어떤 서사든지 간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쫙 펼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공감하는 어떤 보편적인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상황이 완전 달라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긴 했지만 어떤 부모님의 어떤 상황과 뭐 배경도 당연히 다르고 그치, 당연히 다르죠. 다르고 저와의 관계도 되게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딱 그 꽂히는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어디서 울었냐면 여러 군데서 울었는데 네. 어디서 울었냐면 할머니가 이제 데이빗을 말 안 듣는 데이빗한테 너는 스트롱보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둘이 아직 사이도 안 좋을 때야 그때. 맞아. 사이 안 좋아요. 스트롱보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달래주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상처받고 온 데이빗에 어. 대해서.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아, 이때만 해도 사실 데이빗이 손자를 좋아하지 않는 티가 막 팍팍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부모의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사실 정말 유니버설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무조건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부모님 애들과 달라. 맞아. 손주라는 100% 사랑이야 이건 그니까. 진짜. 그런 점들이 되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조부모들 중에서도 엄격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랑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아, 그 정말 오히려 부모님 건너뛰고 부모님을 같이 속이잖아. 맞아. 한편이 되고 상상이 돼서 위로해주고. 그쵸. 그런 점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네.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스트롱보이 할 때 항상 그 데이빗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심장이 약하니까. 네, 할머니가 계속 스트롱보이 너는 해주니까 스트롱보이다. 네, 거기서 느껴지는 데이빗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저는 할머니 냄새 하면 생각나는 거 사실 장롱. 맞아. 오래된 장롱의 오래된 그 장롱. 나프탈렌 그치. 냄새. 옷에서 항상 냄새. 그 종량 냄새가 나잖아요. 오래된 장롱에 보관한 옷. 그다음에 그 오칠된 가구는 꾸리꾸리한 냄새가 있어요. 아. 그런 가구들의 냄새. 그다음에 당연히 음식 냄새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의 냄새나 어떤 음식 냄새 이런 것들에서 나아가서 할머니만의 또 살냄새가 또 맞아요, 있잖아요. 또 있어요. 할머니가 길러주신 애들은 다 알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낳았을 음. 때 나는 그런 냄새들. 근데 이제 저도 할머니가 되게 저를 길러주시고 엄청 아껴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막 할머니의 그 냄새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사라져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채취들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머무셨던 공간의 것들, 물건들 정리하면서 추억이나 이런 냄새가 서린 물건을 버려야 되고 정리하고 줄여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고 할머니도 그 속도와 맞물려서 약해져가고 더 이상 나를 품어주기보다는 내가 할머니를 약간 품어줘야 될 것 같이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서운한 게 막 생각이 났고 이 데이빗도 지금은 막 천방지축이지만 이제 할머니의 뭔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가 마음을 열잖아요. 네, 나중에 얘가 이제 성장했을 알게 때 이 되죠. 시기를 돌아봤을 때 할머니를 기억하는 그 애틋함이 그 크기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추억들을 갖고 앤도 데이빗도 살아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희삭 감독도 그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때가 그런- 너무 애틋해서. 그런 언급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 무슨 감독인가만 싶지만 이 윤여정 배우의 순자는 그렇게 간단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꼭 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네 할머니랑 약간은 다른. 네. 재밌어요. 아, 그 화투 가르칠 때가 정말 너무 예술이죠. 웃겼어요. 저도 내가 상상한 그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네, 이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흔히 할머니 아니에요. 투사했던 할머니의 어떤 모성이나 이런 이미지들과 전혀 다른.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죠. 그런 우리 할머니의 그런 부분도 좀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잊혀지는 것 잘 같아요. 안 나오지. 맞아. 아쉬움도 재밌는 들곤 부분들이 하네요. 있었을 텐데. 네. 오지는 다음으로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저는 조금 더 이 따뜻한 냄새에서 또 반대의 지점에서 네. 차가운 이야기로 넘어가 우리는 봅니다. 오늘의 전개는 점점 파괴적으로 가면서 아, 그런가요? 설정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미나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 가정과 그리고 할머니까지 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가족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이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뭐냐라는 질문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덕PD의 3분 요약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부 모니카와 그 제이콥 부부는 그 수입을 위해서 경제적 수입을 위해서 병아리 감별 공장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게 막 수컷 암컷 나누고 잠깐 제이콥이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데이빗이랑 잠깐 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장 위로 이렇게 까만 연기가 나가는 걸 보고 데이빗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저게 뭐냐 했더니 아, 저거는 수컷 병아리를 처분하는 거다. 저도 폐기라고 말하죠. 폐기.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아 저렇게 갈아서 태워버린다고? 그리고 대놓고 그걸 애한테 아, 말해준다고? 나는 전 돌려 말할 줄 알았거든요. 맞아. 뭐 연기야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컷 병아리를 왜 폐기하냐 묻는 그 데이빗에게 제이콥은 수컷은 맛도 없고 암컷에 비해서 알을 낳을 수도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저렇게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덧붙이는 말이 압권입니다. 둘 다 남성이잖아요. 지금 네. 제이콥과 그쵸. 데이빗은. 그래서 우리는 쓸모가 있어야 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빗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남자로서 쓸모 혹은 있는 사람이 미래의 되는구나. 가장으로서 가족에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여기서 제이콥이죠. 얘기하는 쓸모가 뭘까?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영화 보는 내내 막 갖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막 물어봤어요. 가족의 쓸모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족의 가족의 쓸모가 쓸모? 뭐라 생각해요? 가족을 쓸모? 쓸모로 판단하지 않아가지고 가족은 되게 쓸모를 판단하는 순간 너무 비효율적이고 쓸모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버려지나요? 고려당이 되나요? 어떻게 폐기하나요? 그쵸. 좀 쓸모라는 단어가 되게 그런 느낌을 줘서 네. 제가 아, 주변에 좀 앙케이트를 했어요. 가족의 슬프네요. 쓸모가 뭐라 아. 생각하냐며 가까운 사람들 몇 명이 물어봤는데 표본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없으면 심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TV야. 막 한참 이제 수다를 떠는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 들어주는 게 쓸모지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나를 지켜주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는 나를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해주는 그런 경계, 바운더리가 오 되게 그런 기능이 아닐까. 배우신 분 같다. 그래서 되게 제 생각보다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다 되게 재밌었어요 대답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진짜 소수의 표본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약간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돈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정서적인 지지. 그러니까 없을 때 사실은 가족은 의미가 힘들죠. 없는. 그러니까 그게 꼭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는데 정말 필수적인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지지들이 꼭 필요한데 그것들을 주는 사람이 곧 가족이고 가족의 역할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이콥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제이콥은 그쵸. 내 가족들이 배에 굶지 않고 음. 옷 입혀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제공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막 실패하는 맞아요. 경험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제이콥이 왜 그렇게 농장을 성공시키고 싶었는지 왜 그렇지. 집착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자신은 폐기돼도 무방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됐다 거예요. 그랬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모니카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로 했던 거는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로 그쵸.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다음에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지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또 다음 단계를 찾아보자라는 거였던 게 아닐까. 모니카가 원했던 것들은 사실은 돈보다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우리 그냥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병아리 감별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이콥은 그게 싫은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기 싫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하니까. 실제로 병아리 감별은 이주민들이 했을 때 굉장히 응. 고연봉에 아, 그러니까 돈을 그래요? 처음에 그것도 초기자본으로 실력이 섞이는 좋아요. 그쵸? 여기서 그걸 또 제이콥이 빨리 하는 되게 게 잘하는 실력이라면서요. 그 설정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둘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 간에 혹은 가족 간에 좀 원했던 그런 것들이 달라서 이게 갈등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두 번째로 이 가족의 쓸모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빠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아빠가 DNA가 뭐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데 나의 뭔가 가치관이 이렇고 생각하는 게 이렇고 이것들을 결정하는데 같이 산 가족들의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크죠. 네. 부모님의 어떤 선택이나 막 행동들을 보고 맞아. 내 가치관이 많이 영향을 네. 받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맞아요. 혹은 반대로 안티로 행동할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가족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선 또 제이콥이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아, 그래야지 어. 우리 아이도. 제이콥의 생각은 아빠가 뭔가 꿈을 품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해내는 걸 아이들이 보고 경험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한 거죠. 단순히 돈 벌고 병아리 감별하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양가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이 가족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된 거고. 그래서 가족이 쓸모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의 쓸모를 따지는 순간 가족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르게 재정의를 하면 그다음 가족 간에 또 같이 우리 가족의 쓸모는 뭘까? 서로에게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게 서로 원하는 건가를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맞아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오지기 들으면서 제가 사실 가족 코드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가족과의 사이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편인데 아주 멀었던 시기가 있어요. 진짜 생존 신고만 하고 지냈던 시기가 있어. 살아 있습니다. 네, 저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에 한 번 살아 만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정서적 지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뭔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 밑바닥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최후의 방어 그쵸. 그 저지선이잖아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을 때는 되게 세상에 허허벌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내 선택 자체가 당연히 의심이 되지. 내 선택을 가족조차 지지해주지 않는데 과연 누가 지지해줄 것인가. 그게 되게 허약한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니까 차라리 이제 그냥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시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뭐 흘러서 그것도 한참 전 얘기니까 흘러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지금 좀 이제 잔잔해졌나? 회복이 됐지만 어. 회복이 됐지만 그게 돌아갈 수 없어. 아, 그 전으로 그 돌아갈 수 없어. 그 전으로. 맞아. 진짜 크더라고요. 그때 그런 기대값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게 참 어려운 문제야. 지금 와서 이 영화도 다시 되돌아보면은 제이콥이 악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분명히 사람은 빌런은 아닌데 아니에요. 네, 각자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나쁘게 보이고 나랑 생각이 다른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가족 간에 그런 다툼이 있잖아요, 항상.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나빠서 생기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게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바라는 게 다른 건데 네. 어떻게 어. 보면 그 바라는 게 다른 걸 조정하고 협상하는 그게 사실 결혼이 힘든 게 그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나요? 그렇게 타협을 하고 네. 타협을 하고 팀플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제이콥도 아마 그런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모니카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거부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서 더 느낌을, 화나고 그쵸. 더 막 반작용으로 더 집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모니카나 제이콥을 중심으로 이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였는지를 한번 얘기해 봤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죠. 이게 사실 그래서 뒷부분의 전개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앞서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장은 잘 될 것인가, 이 가족은 서로 뭐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했을 때 한 축이었던 데이빗과 순자의 관계, 할머니와의 관계는 잘 정리가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 정리가 되지만 이제 한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계기는 영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이콥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오지간 얘기 이어보자면 제이콥의 농장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스포도 아니야. 네.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았어. 잘 안 돼요. 어. 그 이제 뭐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작물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그냥 나올 만한 걸 파서 쓴 거예요. 비전문적으로 한 그쵸. 거죠. 근데 공짜로 물을 썼는데 그게 말라버리면서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작물이 다 죽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수입이 적은 상태인데 샀어야 되는 거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수도세를 내고 돈도 없는데 수도세를 내고 쓰니까. 근데 아유. 이 사람들이 쓸 물이 없어지는 거야. 씻지도 아, 못해. 집에서 어. 쓸 물이 맞아요. 그래서 이 위기가 와요 가족들한테. 되게 이 가족이 그러니까 계속 팍팍하게 살아요. 네. 중간중간 재밌는 장면도 많지만 힘들어요. 물도 안 나와. 네, 진짜. 그러다가 이제 그 어쨌든지 간에 가족이 쓸 물 또 못 써가면서 결국 작물을 살려가지고 납품할 곳을 정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주문 취소가 들어오고 막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안 돼. 어려움이 농장 있죠.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를 관통하는 제이콥의 욕망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가 농장을 성공시키겠다. 뭔가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니카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패해가는 상황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약간 의심을 했잖아. 맞아요. 이 상황을 너무 안될 의심했는데 거야라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 데이빗의 케어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심장이 약하니까 이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농장도 삐걱대는 상황을 못 견디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계기가 있는데 데이빗이 심장이 아프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읍내로 나가가지고.
몇 시간 자. 운전했다 그랬지? 엄청 멀리 맞아요. 가요. 몇 시간을 가요? 네.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 병원에 가는 길에도 제이콥의 정신은 주문이 한번 취소됐으니까 자기 작물을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전단지 넣고 막. 그쵸. 납품을 해야 될 잘 곳을 팔아보려고. 구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도시 나가는 김에. 어. 네. 그래서 병원에 간 김에 그 납품할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거기 팔려 있는 거야. 지금 모니카 입장에서는 데이빗의 심장이 맞아. 너무 중요하고 걱정이 되는데 제이콥의 정신은 다 그 작물에 쏘여 있는 야채. 거죠. 어. 결국에 두 사람이 그날 그걸로 부딪힙니다. 제이콥은 이제 농장 자리 잡아가니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모니카는 너 지금 가족보다 농장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막- 계속 느끼죠. 네, 초반부터. 영화 내내 느껴왔던 네. 거예요. 이미 믿어보라고 하고 몇 달 지났으니까. 근데 농장이 잘 되면은 그럼 우리는 가족으로 잘 지내는 거고 농장이 잘 안 되면 헤어지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그 전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올 만한 맥락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대사가 있어요. 당신 말은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진 못하지만 돈은 구원할 수 있다는 거냐?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돈 벌면 다냐 우리가 이렇게 그쵸. 싸우고 헤어지는데. 그래서 이 다툼을 끝으로 둘은 이제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차를 돌아가는 타고 거지. 집에 갑니다. 그리고 1위부터 스포입니다. 이 영화의 네. 어떤 절정으로 여기서 치닫죠. 스포코는 꼭 쳐주세요. 앞으로의 방송 내용에는 영화 미나리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피하실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나머지 방송을 들어주세요. 자, 스포일러 구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둘이서 싸우고 집에 가요. 자, 집에 가는데 뭐가 그 전에 기다릴까요? 그 전에 상황을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상상도 있어요. 못했습니다. 진짜. 순자와 데이빗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순자가 그 전에 데이빗을 돌보다가 거꾸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순자한테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막 하지. 물론 이제 거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치 않죠. 손을 네. 예를 들어 자기가 잘 원하는 못 대로 쓰고. 컨트롤이 안 되고 네, 몸 쪽이 마비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은 있지만 그게 이제 몸을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허 벌판 위에 트레일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면 직접 태워요. 태워야 돼요. 소각을 드럼통 네. 그 우리 예전에 막 좀 어렸을 때 보면 드럼통 같은 데 넣고 소각장 같은 데 쓰는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죠. 네, 맞아요. 그 쓰레기를 태우는데 순자가 이제 몸이 성치 않은 상태로 그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집에 그쵸. 식구들이 도시로 나간 식구들은 사이에 지금 그 싸우고 혼내가 오고 있죠. 있어요. 근데 이 불이 풀밭으로 옮겨 붙는 거예요. 말라 있었어 하필 그쵸. 풀밭이. 건조한 풀밭으로 옮겨 붙어서 풀밭에만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점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왜냐면 농사는 한번 다 지어놨어. 그래서 수확을 다 해놨는데 이 농사 지은 결과물을 쌓아놓은 창고가 있는 창고에.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관계가 나아요. 저기에 불이 붙겠구나. 우리 난 순간 이미 망했다. 불 때문에 모든 게 파괴되겠구나. 라는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순자가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도움이 주려고 되려고. 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냥 맞아요. 막 부산물 같은 거 태워버리려고. 주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리고 뭐 태우려면 태우는 게 되게 그 특별히 번지지만 않았으면 크게 문제될 행동이 전혀 아닌 거죠. 다들 그렇게 태워왔으니까. 근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제이콥과 모니카가 그 불이 창고에 붙었을 때쯤 도착을 합니다. 네. 그 상황을 보면은 제이콥은 지금 헤어지기로 했어 이미. 우리 따로 살자가 돼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지금 자기의 모든 게 담겨 있는 채소. 그게 불타고 있는 거잖아요. 창고로 달려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작물을 꺼내보려고 고군분투를 시작을 합니다. 처절해요 진짜. 거기에 장면을 막 보면. 정말 모니카까지 달라붙어서 네. 막 둘이 막 그러니까 모니카의 입장에서는 그 작물이 너무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일단 불구하고 앞뒤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막 구해내는 거예요. 그 채소들을. 이거라도 어떻게 해야 우리 네. 가족이 그게 되게 하니까.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장면에서 모니카가 엄청나게 어. 그 작물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막 진짜 쓰러져 가면서까지.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제이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니카를 계속 보여주고 모니카가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너네 싸우고 따로 살기로 했잖아. 지긋지긋.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채소 때문에요. 근데 아마도 제이콥을 생각하면서 모니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이콥의 꿈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제 물을 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홀라당 망한 타버립니다. 거죠. 진짜 싹 망했어요. 그 망해요. 불타는 게 엄청나요. 그냥 네. 아 진짜 스펙타클해. 색감이 네. 진짜 그때 숨 죽였잖아요. 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또 농촌이니까 빛이 없잖아요. 맞아. 깜깜한데 그 집만 화라. 이게 진짜 예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은 이게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보는 게 아, 이 불이 타오르는 거에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이 여기에 그걸 보고 있을 그 제이콥과 모니카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 분위기. 저 불을 보면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보는 건 다를 거 아니야. 그 지금. 울부짖는 순자의 표정까지 어. 너무 막 시각적으로 너무 그쵸. 막 절절하더라고요. 이 불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 순자는 무슨 울부짖어요, 생각이 정말. 들겠어요, 정말.
자신이 정말 엄청난 짓을 어. 했구나. 그쵸. 실수인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맞아. 그 순자에 자꾸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순자는 그 상태로 망연자실한 상태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여기서 데이빗이 순자를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데이빗은 심장이 약한 아이였잖아요. 원래는 뛰면 안 되라는 뛰면 안 얘기를 돼요. 하루 맨날 듣는 아이였어요. 영화 내내. 뛰어가 볼까라고 했을 때도 안 돼, 나는 뛰면 안 돼라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음. 선을 그어놨던. 근데 순자를 쫓아가면서 처음으로 데이빗이 달리게 됩니다. 이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저 스포일러 구간에서 꼭 말하고 싶었던. TV는 사랑을 싣고 붉은 깔고 싶어요. 셀린 디온 파워 오브 러브 딱 깔아서. 아,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자가 그 집과 반대되는 길로 가거든요.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그 순자를 잡으러 데이빗이 뛰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데이빗과 순자의 관계는 좋아지고 있었지만 순자가 그 뇌졸중에 걸리는 순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따뜻한 할머니와 손자 관계로 지내는 거야라고 하는 순간 바로 스탑이 순자가 돼버리죠. 뇌졸중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위 일반적인 관계에서 좋아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줄 틈조차 없어요, 진짜 영화는. 근데 여기서 데이빗 쫓아가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을 수밖에 없고, 자, 이 화재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농작물만 불태운 게 아니라 제이콥과 모니카 사이 어떤 그런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홀라당 태워버린 거예요. 왈가왈부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이제 그냥 끝이야. 그냥, 서로 의지할 건 정말 자기들밖에 없어. 없어. 그런 장면들, 그 다섯 가족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제이콥과 데이빗이 그 미나리밭, 그러니까 순자가 심어놓은 미나리밭 주변으로 물을 떨어가는 모습을 비추면서 끝납니다. 마치 비가 왔다가 갠 것처럼 불타는 밤이 지나가고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어떤 밝은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가족 영화도 덕후로서 미스 리틀 선샤인이나 선샤인 클린이나 그렇네. 이런 영화들을 거쳐오면서 맞아.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상 절정에 이를 때는 정말 갈등이 극도에 미치지. 달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결국은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의지할 거는 이제 정서적 가족밖에 지지를 없어. 받을 곳은 가족밖에 없고, 그게 바닥이란 얘기야, 사실. 가장 밑바닥. 하루는 또 그렇게 하루하루는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 일상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좌절의 크기나 막 절망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또 내일이 오고,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는. 저는 아직 이 가족이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이 타올라서 모든 게 다 없어진 상태잖아요. 거길 떠나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선택할 수 있는 지긋지긋하니까. 선택지인데, 그럼에도 미나리를 캐러 그곳까지 왔다는 거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미나리를 살아가고 캐면서 있다.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족의 코드에 되게 공감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에 크게 그렇게 하잖아. 물론 어떤 포인트는 감동하지만, 근데 오히려 제 마음에 좀 남았던 거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였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어떤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자가 제이콥과 모니카를 도우러 왔죠. 데이빗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데이빗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막 금전적인 도움도 크게 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미나리도 심고 뭐 하면서. 근데 순자가 나중에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니카뿐만 아니라 데이빗에게서도 돌봄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그런 의존의 순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걸 해가면서 이 가족은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어딘가에는 가족이 아니어도 그렇게 의존하고 그럼요. 순환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나리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되게 그렇죠. 물속에 심어서 막 되게 잘 자라고 막 파릇파릇하게. 제이콥이 애지중지 기른 애들은 다 막 말라가고 막 난리가 나요. 불 타고. 물 좀 안 줬다고 막. 그런데 이제 미나리는 씨를 뿌리고 나니까 막 자라 있는 거예요. 맞아요. 풍성하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채소가 다 불타버리고 나서도 이 가족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나리 밭. 그래서 미나리라도 캐서 팔려고 뭔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미나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면은 미나리가 극중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할머니가 미나리 씨앗을 가져왔다. 그 당시에는 종자를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맞아요. 오는 게 불법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새는 안 되는데. 그냥 가지고 왔구나. 요새는 안 요새 돼. 써야 되잖아. 그 내릴 때. 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미나리를 어떻게 하냐. 할머니가 그 순자가 처음에 이제 그 데이빗과 앤을 데리고 나들이를 막 갑니다. 어디 숲이 어떻게 생겼나 원래 볼까 부모님은 하면서 못 가게 하는 데까지 막 들어가. 들어가면서 보다가 여기 미나리를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겠구나 하는 스팟을 발견을 해요. 개울가에. 그래서 거기 뿌려놔요. 그게 그냥 사실 그 전에 극에서는 데이빗과 할머니와의 관계 어떤 그런 걸로 하나로 나오지만 이 미나리를 뿌려놓은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복선 같은 거였던 거죠. 이 미나리는
미나리 자체가 잘 자라기도 하지만 그냥 그 주변의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물이 끊긴 적 있잖아요. 집에. 아, 맞아요. 그 집에 물이 끊겼을 때 그 식수나 뭔가 씻는 데 쓰는 물을 어디서 길어오냐. 그 미나리 미나리 심어놓은 맞아요. 그 주변에서 물이 길어와요. 깨끗하니까 쓸 수 아, 있는 미나리가 거죠. 정화를 시켜놨구나. 그래서 쓸 네, 수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 결국에는 이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미나리였다. 미나리였어. 원더풀 미나리였다. 미나리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홀라당 불 다 타버린 후에도 그 미나리 밭에 물을 뜨러가면서 간 김에 미나리도 캐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미나리가 대체 무엇이냐? 등장인물이나 감독 배우들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순자가 일단 대사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얼마나 좋은 건데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나 뽑아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미나리 숙취해소에 좋죠. 건강해지는. 그런가요? 몰라. 몰랐어. 숙취가 네. 있을 때 따로 미나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네네. 참고할게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정의삭 감독의 설명은 뭐였냐? 미나리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영화 미나리는 우리 딸과 아들 세대가 행복하게 꿈을 심고 가꾸길 바라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어느 한국 가족의 다정하고 유쾌한 서사시다. 아우. 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라고 하니까 심어놓고 자라는 어떤 이민자 가정의 어떤 그런 누군가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 미나리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최초의 지점들이 있는 거죠. 한예리 배우는 미나리는 사랑이라 그랬고 극중 순자를 연기한 윤여정 배우는 미나리는 삶의 지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는 게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게 앞에 나와요. 제이콥이 뭔가 땅을 억지로 갈아서 막 물도 대고 인위적으로 농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홀라당 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순자는 그냥 미나리가 알아서 잘 자랄 곳을 찾아서 씨만 뿌려놓은 거야. 근데 그게 결국에 이 집에 물도 대주고 뭔가 그런 지혜야 진짜. 그게 다 영화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딩씬에서도 이제 결국 미나리밭 주변으로 물을 떨어가면서 끝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의 삶을 구원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어떤 큰 돈을 벌어서 성공해보겠다는 욕망이 투사된 게 농장이었잖아요. 그럼 불타버렸어. 미나리밭이 근데 대신 이들의 삶을 지탱을 해주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삶의 지혜나 가족 간의 사랑이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 낯선 이국 땅에서 버티면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란 뜻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의 경험이 있으면 아마 더 공감할 수 있어요. 그 낯선 곳에 네. 뿌리 그쵸. 내려보는 경험들. 그렇죠. 뭐 사실 뭐 지역에 살다가 수도권에 올라온 그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느낄 것 같지만 근데 솔직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는 약간 내가 낯선 곳에 와 있는 것 같고 뿌리가 되게 얕은 것 같고 내가 혼자 힘으로 뭔가 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 뿌리가 없는 게 미덕인 것처럼 막 맞아, 느껴지기도 맞아. 하고 빠른 변화에 유연성. 대응하고 이런 걸 더 좋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삶을 좀 내 인생의 미나리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면 가족 영화에서 좀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안에 한국인만 알 수 있는 코드들이 되게 많죠? 많잖아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이거. 이런 막 서랍에 뭐 달력 같은 종이를 깐다든가 이런 거 다 한국식 습관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보고 과연 미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공감하고 칭찬했을까 싶은데 달력에 공감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보편적인 이민자라는 것들. 거. 그치. 그 삶에 되게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어라는 의문이 저도 궁금했어요. 기생충과는 다른 결이잖아요. 아, 그쵸. 외국인들이 이 정서를 이해를 했을까? 근데 뭔가 이민자들이 그린 방법이나 종교적인 색채 같은 것들이 미국적인 작품이라는 평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미국은 딱 상징이잖아요. 이민자들이 모인 도시, 샐러드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들 오스카도 기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미나리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무슨 미나리 좀 얘기를 먹여줘. 한다고. 숙취 좋대요. 숙제 좋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영화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랜만에 한 줄 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저는 오지부터? 영화 속 대사를 패러디하고 싶은데 미나리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미나리 미나리 원더풀 할머니. 아, 진짜 할머니의 내리사랑을 어느 시공간 초월하는 것 같고 저도 저희 할머니가 막 제 이름도 부르기 아깝다고 할 정도로 너무 아끼면서 길러주셨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모가 또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할머니를 막 그리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보면서 할머니의 힘은
손주가 느끼는 할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대체 할머니. 불가능이다. 진짜 음. 이거는 어떤 힘도 이길 수가 없는 강력한 사랑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원더풀 할머니. 원더풀 할머니. 할머니 생각 많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해서 따왔는데 따왔어요. 사랑은 K 노래 네네네. 흘러나온다. 사랑은 미나리를 남기고. 맞아. 미나리가 남았지. 저는 한예리 배우가 말한 느낌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닿았던 것 같아요. 미나리라는 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결국에는 그 가족의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런 가족에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도 남아있는 게 유일한 미나리였고 그리고 그 미나리가 바로 이제 사랑의 다른 말이 아니었을까 싶다라는 생각에 결국에 가족의 사랑은 미나리를 남긴다라는 의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여정 배우가 워낙 수상을 많이 해서 주목을 받지만 정말 한예리 배우 연기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그 참는 연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면서 뭔가 그냥 타산적인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뭘 답을 찾아보려고 진짜 노력하는. 아 정말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견디고 있는 그런 연기가 참 좋아서 한예리 배우 인터뷰도 여기저기 있으니까 한번 미나리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저는 어디서나 잘 자라지만 아무데서나는 아니다. 아, 그치. 좋은 네.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저는 자랄 수 되게 있는. 영화 카피도 그렇고 윤여정 배우가 그 순자의 대사도 그렇고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는 식으로 하는데 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게 자리를 찾잖아요. 찾잖아. 여기면 잘 자라겠다. 이렇게. 정말 여기에 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냥 물 아무데도 없는 데다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 되는 건데 이 미나리가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라거나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최소한의 조건이 그 가족 간의 사랑이었던 거 아닐까. 어떤 감정적인 지지, 그러니까 최저선, 내 그렇죠. 마지막 보루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미나리로 비유될 수 있는 정말 그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잘 자랄 수 있어 라고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앞서서 이제 제가 미나리 내 인생의 미나리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도전적인 상황 앞에서 나를 들여다본 영화 나의 그럼 그 최저선 같은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의미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무데서나 진짜. 다 잘하진 않네요. 내 여기- 미나리는 뭘까? 그래 흙만 있으면 잘하는 건 또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보신 분들은 아 그럼 내 인생의 미나리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감상들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신 다음에 감상들 많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각자 어디서 감동 포인트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우는 포인트가 제가 관객분들을 쭉 보면서 저 달라. 영화를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 네, 그래서 각자한테 감동이 왔던 그 포인트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